여러분,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이 남자랑 자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을 때, 취미든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넓은 어깨 등 다부진 몸을 볼 때, 달달한 목소리로 연락할 때,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다 필요 없고 슈퍼카, 연봉, 자산을 확인했을 때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호감 가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 여성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모임에서 호감 가는 여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그 여자가 참석하는 모임에 자주 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여성 가까이 가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내성적이거나 신중한 분들이라면 멀리서 지켜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커진다면 여성이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할 거고 단둘이 만나려는 시도를 하겠죠. 호감을 슬쩍 표현해봤는데 여성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만남에도 소극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가 마음을 열어야 데이트도 하고 잠자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을까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친절을 베풀고 돈을 쓰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어필도 해보고 여유가 있다면 명품백도 떡하니 안기고 유머 감각도 좀 익히고 이렇게 하면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성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핵심 키는 신뢰예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이 남자랑 잠자리를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은 남자에게 신뢰가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술만 마시면 마음과 몸의 문을 활짝 여는 여자도 있죠. 그런 쉬운 여자 말고 정말 괜찮은 여자는 남자에게 신뢰가 있어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성이 남자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남자 적극적으로 들이대는데 진심이 아니고 잠자리 목적은 아닌가? 잠자리 한 뒤 목적을 이루었다고 마음이 확 식는 건 아닌가? 처음엔 매일 연락하고 불타오르더니 시간이 갈수록 변하면 어떡하지?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들이대는 바람둥이는 아닌가? 요즘 뉴스에 보면 스토커 범죄도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가? 성품은 괜찮은 사람인가? 나를 오래도록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남자도 여자를 만날 때 신중하겠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10배, 30배쯤 신중합니다. 남성은 호감이 생기면 우선 만나보고 잠자리도 해보고 길게 갈 여자인지 짧게 끝날 관계인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은 다양한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봐도 남자는 많은 여성에게 자신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여성은 질적으로 우수한 남자를 원한다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질적으로 우수한 남성이 내 곁에서 한눈 안 팔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서야 여성은 마음의 빗장을 연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변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남녀의 의식도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우리의 아주 깊은 내면에 원초적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연애를 시작하기 어렵더라고요. 여자는 자신을 변함없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남자,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면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맨날 여자들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의지할 남자를 찾아 남자도 사랑받고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고 남자도 생활비도 좀 받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남성분들 모두 이해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여자친구와 아내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어렵죠. 다만 여성의 DNA에 이런 원초적인 본능이 있고 이것이 충족될 때 여성은 남성에게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여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7가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작동 원리를 알자. 주변에서 보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큰돈 벌겠다고 욕심과 조급한 마음이 앞서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죠. 돈을 벌려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원리를 알아야 해요. 내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대는 나에게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듯 여성도 관계에 신뢰가 쌓이면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지지 말고 여유를 갖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신중하자. 모임에서 A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호감을 표현했는데 시큰둥해요. 그러면 금세 B라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엔 C, D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라도 걸리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성의 신뢰를 잃는 행동이에요. 물론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스토커처럼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마음을 걷어들이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나쁘지 않아서, 아쉬워서, 재미만 보려고 이런 마음인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둔한 여자는 속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여성들은 금세 알아차려요.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신뢰를 줄 수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집중하자. 요즘 불륜 참 많죠. 여성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의 외도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듣는 게 많죠. 전문직 남성들 중에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없다. 대놓고 바람 피우는 것은 아니어도 남자들은 술 마시면 흐트러져 접대 부위 있는 술집, 마사지 받으러 간다 등 듣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딴짓 안 할 남자인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나는 한눈 파는 남자 아니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대화하고 같이 있을 때 여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집중하세요. 여기저기 쳐다보고 산만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그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고 그 말들을 단서로 여자가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채워줄 수 있어요. 따뜻한 물 원하는 사람에게 얼음 든 콜라 아무리 갖다 줘도 신뢰는 쌓을 수 없겠죠. 집중을 해야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솔직해지자. 신뢰를 깨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봉을 부풀리고 전세인데 자갈하고 거짓말하고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대출을 숨기고 나이를 숨기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인지 모르는데 자꾸 숨기는 게 있으면 상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남자에게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냥 솔직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하자. 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를 볼 때 신뢰를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를 보면 저 남자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는 본질을 알자. 여자는 언제 섹스를 하고 싶어 할까요? 육체적 욕망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한 남자에게 특별한 여자가 되고 사랑받고 싶을 때 남자와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을 때 섹스를 원합니다. 여성의 본질적인 욕구를 알아야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썸 데이트를 넘어 사랑을 배우자. 제가 연애와 사랑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남자 경험이 많을 것 같다. 연애를 잘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크게 하는 착각이 썸과 데이트를 사랑과 착각한다는 거예요. 썸을 잘 타고 데이트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짧은 연애 많이 한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데이트를 잘하는 사람은 능숙한 남자이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깊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썸과 데이트를 넘어 사랑을 잘하는 남자가 되어야 여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호감 가는 여성의 마음의 빗장을 열려면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주려면 여자 작동 원리를 알자, 신중하자, 집중하자, 솔직해지자, 성실하자, 본질을 알자, 썸과 데이트를 넘어 사랑을 알자.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하신 분들, 사별후 마음이 적적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재혼을 꿈꿔봤을 것 같은데요. 재혼의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시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재혼은 초혼보다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걸까요?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경험도 많이 쌓여서 설사 재혼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동안의 구력으로 척척 헤쳐나갈 것 같은데 왜 못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든지 재이혼을 하는 걸까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재혼한 분들을 만나며 느낀 재혼한 부부들이 후회하는 이유를 공유해 볼게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재혼이나 동거보다 더 좋은 대안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재혼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한 분들은 대부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만큼 구력이 쌓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며 참기 힘든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갈등도 겪어봤기 때문에 재혼 상대도 잘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외로움과 욕심이 객관적인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초혼과 재혼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해 봤으니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재혼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초혼은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재혼은 각자 데려온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 그동안 각자 쌓아온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초혼 때와는 많이 다르죠.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해요. 또 양쪽에 전 배우자가 존재하죠. 사별은 전 배우자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 속에 있는 전 배우자가 때로는 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별남 이혼녀가 재혼을 했는데 전 아내의 제사를 지금의 아내가 지내는 경우도 있고 사별남 집에 전 아내의 사진이 많아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별한 남편과 자녀 입장에서는 세상 떠난 아내와 엄마가 그립겠죠. 그러니 사진을 못 버리고 집에 두게 되는데 재혼한 아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 재혼을 하면 은퇴와 질병 등 각종 변화가 맞물려 갈등을 빚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자는 재혼을 했으니 직장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남자는 재혼을 했으니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기대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상대를 보살피는 게 피곤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재혼은 초혼과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재혼은 결혼 생활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혼은 새로 배워야 하는 다른 과목입니다. 초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명적인 사랑이라 기대한다. 재혼 후 후회하는 분들 대부분이 급하게 재혼한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이유로 혼자 된 후 외로움과 불편함을 못 이겨서 서둘러 재혼을 하고 후회를 해요. 재혼할 당시엔 이 사람이면 나를 평생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중년 이후에도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힘든 결혼 생활과 이혼으로 많이 지쳤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가긴 해요. 세기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8세에 첫 결혼을 시작으로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을 했고 17번의 연애로 유명한데요. 매번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할 때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말했죠. 많은 유명인들이 재혼을 하고 재이혼을 하고 또 3혼을 해요. 재혼을 할 때마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하고 이혼할 때는 바닥을 보며 헤어지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혼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재혼은 사랑으로만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중년 이후엔 잃을 게 더 많은 나이입니다. 이상에 빠져 현실을 못 보는 우를 범하면
노년에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 결혼은 되돌릴 시간이라도 있지만 중년 이후 재혼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이혼 사유를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른다. 여러분, 왜 재혼 후 재이혼을 할까요? 나도 나의 진짜 이혼 사유를 모르고 상대의 이혼 사유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나의 이혼 사유도 알고 상대의 이혼 사유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인 이혼 사유가 아닌 진짜 이혼 사유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재혼 상대가 돌싱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진짜인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재혼을 하려면 나와 상대의 진짜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할 경우 내가 미쳤지, 왜 또 결혼을 했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잘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 든든하죠. 서운한 게 있어도 초혼의 경험이 있으니 조심하려고 해요. 또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 답답하게 하면 초혼보다 더 빨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재혼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왜 낙방했는지 고민해보고 보완해야 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파악하지 않고 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혼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놈이 잘못이지 난 피해자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재혼할 때가 아니에요. 서로의 진짜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재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 대리인을 찾는다. 재혼한 분들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자녀와 돈 문제라고 해요. 이혼하면 자녀에게 참 미안하고 아이들이 안쓰럽죠.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 대리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되어줄 사람,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 재혼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부모 역할은 해야 후회를 안 합니다. 부부의 연은 끊어졌어도 내가 낳은 자녀는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배우자가 미워서 자녀와 못 만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재혼한 배우자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내가 상대 자녀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해도 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전 배우자가 연락도 안 되고 없다면 내가 혼자 엄빠가 되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미울 때가 있는데 남이 낳은 자식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은 힘들어요. 부모 대리인 찾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계산기 두드리다 골로 간다. 여성이 40대 전후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기 힘들 때 경제적 지원을 할 남자를 찾거나 50 이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여기저기 아프고 직장도 다니기 싫어질 때 여성들은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혼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힘들게 일만 하는 것 같고 50 이후 일을 계속 하려면 새로운 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죠. 중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뻔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경력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기 싫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남자와 재혼을 돌파구로 꿈꾸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혼 부부가 제일 많이 갈등을 겪는 것은 돈과 자녀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보호해줄 것 같던 남편이 기대를 저버리면 원망과 미움이 쌓이게 되고 막말을 하고 갈등을 겪게 되죠. 나이 들어 돈벌이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혼 후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커플들을 봤는데요. 경제적 돌파구로 재혼하면 대부분 못 볼 걸 다 보고 다시 되돌아보더라고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안 하면 남녀 평등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여성이 자기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비례합니다. 혼자 자녀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알죠? 나이 들어 돈벌이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들게 인생이라는 산에 오르다 불어오는 바람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초은이랑 재혼은 가정경제의 분배가 달라요. 제가 이혼하고 지금까지 꼭 지키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 공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건사한다. 조금 벌어도 아끼면서 산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인간관계도 쿨해집니다. 남자분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고 예쁜 여자 찾아 재혼하면 결국 그 여성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리고 재혼해서 더 힘들게 사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재혼은 절대 하면 안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혼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죠. 재혼해서 잘 사는 분도 소수 존재하긴 해요. 재혼의 현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충분히 고민한 뒤 여유를 갖고 결정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커플들을 보며 느낀 게 있는데요. 재혼도 좋지만 커플이 가까운 동네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동네 살며 편하게 지내는 장기 연애 커플을 다수 봤는데요.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분과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둘 중 한 분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각자의 사생활은 보장받으면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 관계의 행복도가 높더라고요. 남녀 관계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야 오래갑니다. 중년 이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재혼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운명적인 사랑이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진짜 이혼 사유를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른다. 네 번째는 부모 대리인을 찾는다. 다섯 번째는 계산기 두드리다 골로 간다. 여러분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다들 한두 번의 경험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배신이 뼈아프지만 배우자 연인의 배신은 정말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에 본업과 주유라는 소설이 핫한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확산되어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지방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불륜사건이 소재가 되어서인데요. 이 소설을 쓴 블로거는 남친과 14년을 연인 사이로 지냈고 남친이 구급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10년 넘게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친이 11년 되던 해에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여성과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네이버 블로그에 소설의 형식을 빌려 연재를 했다고 해요. 배우자 연인의 배신은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믿었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한동안 어려워지죠. 인간은 믿는 게 아니다. 믿은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면 이성을 잃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이성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일 거야 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더 황당한 것은 커플 매니저나 친구 주변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돈은 어디에 주로 쓰며 사는지, 나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감정이 앞서 눈을 가리지 않고 세심한 관찰을 한다면 상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애와 결혼 상대는 처음부터 잘 만나야 합니다. 최소한 배신할 사람은 걸러내야 해요. 물론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해도 100%는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정도 본다면 배신할 사람은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할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5가지. 첫 번째는 우유부단한 사람. 자신의 내면이 견고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늘 주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사줄게 말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애인이 있음에도 또 다른 상대가 호감을 표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전 연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건강한 자기애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요소인데요. 자기애도 지나치면 병이 되더라고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해 나는 모든 것이 특별하다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치다 보니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잘 찾아내고 상대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하다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뒤돌아서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돈을 줄 것 같았는데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돌아서고, 성적 욕구를 채우고 나서 재미가 없으면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자기애를 더 빛나게 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상대와 가까워지면 희생을 강요하고 바닥까지 싹싹 빼먹고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쉽게 돌아서기도 해요. 어느 나이대나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히 중년 이후 만남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는 나이 들수록 건강도 외모도 물질적인 것도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자신이 필요하고 좋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공감 능력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배신할 확률이 높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 연인이 얼마나 아플지 알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절제하는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외도는 물론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아플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공감할 줄 알더라고요. 네 번째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세상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커플 사이 신뢰를 깨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긴장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플러스 눈빛, 표정, 손짓 등 비언어적인 모습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성이 없는 사람.
흔히 금사빠 금사식이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부부 연인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아 외도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있는데요. 자신이 불안을 주체하지 못해 배우자 연인에게 집착하고 갈구하다 상대가 채워주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 5가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5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정성이 없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하고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신은 견고한 사람인가? 아니면 변덕쟁이로 항상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건해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온통 두부 같은 사람들만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인간관계는 견고함이 우선이다. 즉 의리가 있어야 한다. 나부터 마음이 견고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안정성이 없는 사람은 배신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